대법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신질환에 대한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부 중 일방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그 정신질환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먼저 봅니다. 안녕하세요. 재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울증 증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할까요? 하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현대인들에게는 약간의 우울증은 그냥 감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경미한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배우자가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으로 정신질환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원래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하고 출산이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얻게 된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속였다면 이건 다른 의미에서 이혼 사유가 되죠. 다만 알고서 결혼했거나 혼인 중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결혼 생활 중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 배우자가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해 라고 하면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청구 아마 기각시킬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신질환에 대한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부 중 일방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그 정신질환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하면 예후가 좋아지는가, 아니면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가 간호를 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희생을 끊임없이 해야 하거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만약 후자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진다고 약속했어도 한정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대법원도 이건 민법 840조 6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잡아서 지역을 옮기게 됐는데요. 아내가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즌 초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자주 외박을 하면서 아내를 불안하게 했어요. 아내는 그 지역에 친구 하나 없이 남편만 의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막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아마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집착 증세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만약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딱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하거나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남편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막 검사하는 등 원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다가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친정이랑도 멀리 있다 보니까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해서 또 통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아내가 이 통원 치료 중에 남편에 대한 집착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남편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편이 결국에는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 옆에서 치료를 도왔거든요. 그리고서는 아내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입원 치료를 권유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건 더 이상 참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내가 조울증을 앓으면서 남편에게 집착을 해서 남편이 고통받은 건 잘 알겠다. 그런데 아내가 조울증을 앓으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건 수개월인데 그 기간이 혼인 전체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길진 않고 이 아내의 조울증 증세가 남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또 가족의 보호 아래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 가망성이 엿보이는데 그 치료비가 부부의 경제적 형편에 비춰볼 때 과도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또는 내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요구당하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제가 먼저 확인하는 건 앓고 계신 정신질환의 종류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앓고 있었는지, 본인이 그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의 기간 등을 여쭤봐요.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정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요. 배우자가 그 질환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현재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않아도 해당 질환의 회복 가망성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